오늘까지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또 한 명의 공신이죠. 이번 재판을 법적으로 대리했던 재심 전문 임재성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뉴스에서 많이 뵙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재심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동안 맡은 사건을 보니까 이 양심적 병역 거부나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같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그 소수자 문제를 주로 다루셨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4.3 재심을 맡게 되셨나요? 소수자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전쟁과 평화 그리고 폭력에 대한 사건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나 여러 과거사 사건들을 많이 해왔던 사무실이고 네. 또 방금 전에 보셨던 제주 4.3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님께서 2015년경에 저희 사무실로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좀 구하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이후로 재심 절차 혹은 국가배상 소송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거친 이후에 2017년 4월에 재심으로 이 문제를 한번 돌파해보자라는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한 3년여 정도 함께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양동윤 대표님께도 여쭤봤습니다만 사실 수영인 명부 말고는 뭐 공소장이나 판결문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번에 재심이 받아들여질 거라는 확신을 하셨나요? 전혀 확신하진 않았고요. 네. 사실 법률적으로 여러 검토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건 이 수용인 분들의 연세가 이미 90이 왔다 갔다 하시는 연세이시기 때문에 가장 빠른 절차를 택하는 것이 저희의 원칙이었고 두 번째로는 수용인 분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네. 사실 국가배상 소송을 만약 했다 하더라도 수용인 명부에는 판결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불법 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법원이 판단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였고요. 또 네. 수용인 분들께서는 어쨌든 명예회복이 먼저다. 나는 이 전과를 없애는 것이 나의 가장 먼저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일단은 재심, 만약에 재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국가배상 청구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저희 검토를 하였었는데 아주 다행히 재심 청구에서 바로 인용이 되고 또 오늘 공소기각 결정이라는 좋은 판단이 나와서 3년 안에 사실 이런 절차들이 완성이 될 수 있어서 저희로서 너무 다행이고 18분 중에 그 어떤 분도 불행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 큰 마음의 안도를 오늘 했습니다. 네, 정말 원했던 대로 명예회복을 하는데 한 걸음 높이 올라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사실상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사실상 무죄지 않습니까? 공소기각이라는 선택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마 딱 들으시기에는 무죄가 더 딱 귀에 네, 앞선 판결일 것 같은데요. 예, 귀에 익숙하시고 공소기각이라면 약간 갸우뚱하실 텐데요. 실제로 사실상 무죄라고 하는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변호인이 보기에는 무죄보다는 더 나아간 48년, 49년 군법회의의 불법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무죄, 유죄는 증거의 유무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네. 18분의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번 재판부는 48년, 49년의 군법회의가 당시에 국방경비법이라고 법이 정한 예심 절차나 그 이후에 공소장 송달 같은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의 유무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이 그 절차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해서 무효다.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18분을 넘어서서 나머지의 재심 희생자들에게도 이 판결은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군사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결문은 아직 그 낭독하는 판결문만 듣고 판결문을 보진 않았지만 사법부의 과오를 인정했을까란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갸우뚱하고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군대, 네. 당시 이제 계엄군과 이제 군사재판으로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민간법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과오다라고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48년, 49년의 절차적 위법성을 사법부가 최초로 판결을 통해서 네. 지적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제 재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재심은 오늘 판결이 선고되었고요. 7일 동안 검찰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공소기각을 구형했고 오늘 네. 또 자신의 구형대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 이대로 재심 판결이 확정이 되면 네. 일단 재심 절차는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 형사보상 청구나 국가배상 소송과 같은 네. 명예회복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피해회복 절차
나아갈 준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배상 청구 소송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이신가요? 네, 오늘 선고를 듣고 나서 네. 18분과 같이 좀 논의를 하고 또 제주 4.3 도민연대와도 논의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확정적인 일정은 아니지만 2월 중에 형사 보상 청구라고 해서 이분들이 구금돼 있던 일자에 일정한 금액을 곱한 것들에 대한 보상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그걸로서는 이분들이 받은 피해나 고통들을 다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가족들이 받은 고통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국가배상 청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실 국가배상 청구의 수준에 나아가서야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국가의 사과라는 것이 저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뉴스 출연 때문에 오늘 귀경이죠. 비행편까지 늦추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